공손찬의 요청을 받아 유비는 고당현 벌판에서 수개월 동안 원소를 견제하고 있었다. 비록 동탁의 중재로 군사를 거두기는 했지만 원소와 공손찬은 이미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이가 된 뒤였다. 벌써 나이도 30을 훌쩍 넘어섰으나 유비는 아직 떠돌이 객장이 지나지 않았다. 황건의 난 때 몸을 일으킨 이들은 그 사이 모두 한 궁국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비는 아직도 조그만 고을의 상으로 남의 부림을 받고 있었다. 울적한 마음의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술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북해 태수 공룡이 보낸 사람이 유비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온몸이 피와 땀에 젖고 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 장수였다. 유비가 누구냐고 물으니 자신을 태사자라고 했다. 태사자는 황건의 잔당들에 의해 공경에 처한 공룡의 구원 요청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태사자는 공룡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적의 포위를 뚫고 유비를 찾아온 것이었다. 유비는 공룡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기뻤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태사자와 함께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북해로 달려갔다. 북해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의 장수를 관우가 베어버림으로써 황건의 잔당들을 흩어버렸다. 공룡은 유비를 성 안으로 맞아들이고 크게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룡은 유비에게 서주의 도겸을 구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유비도 고당에 있을 때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도겸의 수하 장수가 조조의 부친 조승과 그 일가 40여 명을 죽인 일로 화가 난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서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공룡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도겸의 사자로 와 있는 미축을 불렀다. 미축이 들어오는데 유비는 조자룡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람인 듯한 익숙함과 친근함을 느낀 것이다. 미축의 말에 따르면 도겸은 조승과 그 일족이 서주 땅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주위 경계까지 나가 맞아들이고 이틀이나 큰 잔치를 벌려 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떠날 때는 성 밖까지 배웅하면서 장계에게 군사 500을 주어 그들을 호위하게 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장계라는 사람이었다. 장계는 황건의 난 때 서주로 투항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원래가 도둑이었던 것이다. 조승 일가가 가지고 가는 100여 대나 되는 수레에 실린 재물이 탐이 났던 것이다. 거기다 황건의 잔당들이 다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을 죽이고 도망쳐도 갈 곳이 많으리란 생각도 더해졌다. 결국 도겸은 사람은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잘못 쓴 것이 화근이었다. 장계 일당은 조승 일가를 모조리 죽이고 수레에 실은 금은보화를 털어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도겸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힘든 일이었지만 조조는 그 죄를 도겸에게 물어 아비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을 점령하면 군사건 백성이건 모조리 죽여 분을 풀겠다고 했단다. 그 말을 듣자 유비는 지난날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몰살시킨 일이 떠올랐다. 결국 조조는 원수를 갚고 한을 씻겠다는 깃발을 앞세우고 서주로 쳐들어갔다. 서주병은 조조의 날래고 강한 청주병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축이 공룡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공룡 또한 황건의 잔당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다. 공룡과 미축이 도겸을 구해줄 것을 유비에게 청했다. 유비는 공룡과 미축을 먼저 도겸에게 구원병으로 보내고 자신은 공손찬에게 군사를 빌려 뒤쫓겠다고 했다. 그때 태사자는 어머니의 명을 받아 공룡에게 은혜를 갚았다며 양주로 떠나버린다. 공손찬은 유비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군사 2,000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생각보다 적은 군사였지만 유비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다만 조자룡을 딸려주기를 청했다. 공손찬은 별말 없이 허락했다. 조자룡이 무예가 뛰어난 것은 인정했지만 왠지 깊은 정이 가지 않아 한 구석에 처박아둔 장수였기 때문에 공손찬은 별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유비는 2,000의 군사를 빌린 것보다 조자룡 한 사람을 빌린 것이 더욱 기뻤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유비는 공손찬 앞을 물러나기 바쁘게 본래 이끌고 있던 3,000 군사는 관우와 장비에게 맡기고 새로 빌린 2,000의 군사는 조자룡에게 맡겨 서주로 향했다. 한편 서주로 돌아간 미축은 공룡이 구원 온다는 소식과 함께 유비도 뒤따라온다는 걸 전했다. 그 무렵 미축과 같이 구원병을 청하러 갔던 진등도 청주자사 전예가 구원하러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공룡의 군사와 전예의 군사가 서주성 가까이 도착하니 조조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게 양편이 모두 움직이지 않고 대치하고 있을 때 유비가 도착했다.
유비는 대치만 하고 있다가는 서주성의 식량이 떨어져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유비는 관우와 조자룡에게 사천의 군사를 맡겨 공릉의 군사들을 돕게 하고 자신은 장비와 함께 일천의 군사로 포위망을 뚫고 서주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도겸의 군사들과 밖의 군사들이 앞뒤로 협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였다. 공릉도 소극적으로 대치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유비와 장비는 일천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서주성을 향해 달렸다. 그런 유비의 군사를 조조의 장수 우금이 막아섰다. 그러나 우금은 장비의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유비가 서주성에 무사히 들어가자 도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겸은 잔치를 열어 유비를 대접하고 따라온 군사들의 수고를 술과 고기로 위로했다. 도겸은 원래가 심약한 선비에 가까웠다. 난세를 만나 간신히 한 조각 땅을 지키고는 있으나 사방에 널린 적들과 싸워 이겨 살아남기에는 부족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유비를 만나보니 영웅의 기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겸은 유비라면 서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도겸은 미축에게 서주 자사의 패인을 가져오게 하여 유비에게 넘겨주려 했다. 서주를 받아 작게는 고을 백성을 편히 살게 하고 크게는 이 땅을 바탕으로 사직을 일으키라고 유비에게 말했다. 그러나 유비는 그런 도겸의 뜻을 받을 수 없다며 계속되는 권유에도 끝끝내 사양했다. 유비가 생각하기에 가장 못난 자는 주색과 재물을 탐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보다는 덜해도 땅을 탐내는 자도 못난 자라고 생각했다. 유비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자는 사람을 탐낸다고 생각했다. 유비는 그 한 예를 원소에게서 보고 있었다. 원소가 기주를 빼앗기 전에는 천하에서 누구보다 명망 높은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기주를 빼앗자마자 흔한 야심가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기름지고 넓은 땅은 얻었지만 사람은 잃고만 셈이었다. 유비는 사람을 잃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것을 잃는 것이라는 걸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도겸과 유비의 계속된 권유와 거절을 보고 있던 미축이 먼저 적을 물리치고 위논할 것을 권하니 도겸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유비는 싸움보다는 일단 조조에게 화해를 권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조조가 화해를 거절하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은 일이었다. 도겸 역시 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라는 해결책이었기에 유비 말을 따르기로 했다. 유비는 성안과 밖의 군사들에게 뜻을 전하여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조에게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조조는 유비의 글을 받아보고 화를 냈다. 조조는 전혀 화해의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이 묘하게 돌아갔다. 조조가 군사를 움직이려고 할 때 급한 정갈이 도착했다. 그것은 여포가 연주를 급습하여 빼앗고 그 여세를 몰아복양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조조가 크게 놀랐다. 자칫하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전에 근거지부터 잃어버릴 판이었기 때문이다. 근거지를 잃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거기부터 먼저 되찾아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군사를 뺄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 유비가 화해를 청하는 서신이 와 있었다. 조조는 유비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체하며 좋은 말로 답을 보내고 그날로 군사를 거두고 연주로 달려갔다. 도겸은 조조의 군사들이 물러가니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곧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 공윤과 전예 그리고 관우와 조자룡을 불러들여 크게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뒤 도겸은 다시 서주를 물려주는 일을 꺼내 들었다. 도겸뿐 아니라 옆에 많은 사람이 함께 유비에게 권했으나 이번에도 유비는 이를 거절했다. 유비의 뜻이 확고함을 안 도겸은 서주를 넘겨주겠다는 뜻을 거두고 대신에 가까운 소패에라도 머물러 서주를 지켜주기를 청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권하자 유비도 그것만은 승낙했다. 이튿날 조자룡과 빌린 이천의 군사는 공손찬에게 돌려보내고 관우, 장비와 더불어 자신의 3천 군사를 이끌고 유비는 소패성의 자리를 잡았다. 얼핏 보아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그것은 유비가 공손찬의 그늘을 벗어남을 뜻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공손찬은 유비라는 용이 자란 연못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못은 다 커버린 유비에게는 너무 좁았다. 유비에게는 자신의 뜻을 더 키울 깊고 넓은 바다가 필요했다. 그 바다로 가기 위해 유비는 먼저 공손찬이라는 연못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소패나 서주가 유비가 필요로 하는 바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